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살러 장피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조씨님의 멘트긴 한데 엄청난 분을 모셨고요. 최고입니다. 최고. 네, 진짜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를 모셨고요. 그렇죠. 네, 그 뉴스레터 계에서는 가장 이제 탑 플레이어시죠. 탑 플레이어라고 탑 생각되는 주말랭이라는 주말에 뭐하지로 시작된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운영하시는 주말랭이의 몽자님 모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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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내면적 스승인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뉴스레터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뉴스레터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구독자도 6만이 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책도 나왔고, 네. 그래서 더 이제 뉴스레터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약간 누구나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쑥스러워요. 그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마침 네. 책이 2주 전에 나왔는데 네. 책도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레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씨님이 진짜로 엄청 뵙고 싶어 했어요. 그럼요. 네. 섭외됐을 때 뭐? 이렇게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뉴스레터 하기 전부터 엄청 참고하고 인터뷰 영상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그로스를 잘하셨을까라는 그걸 진짜 엄청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뉴스레터 오픈율도 엄청나고 클릭률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하나하나 다 여쭤볼 네. 테니까 네.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엄지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몽자님? 네, 소개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몽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엄지이고요. 저는 주말랭이라는 뉴스레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들었고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그 주말랭이가 아까 막 주말에 뭐 하지 이런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뭐 주로 조금 어떤 타겟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그 주말랭이를 혹시 모르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 네.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주말랭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말에 뭐 할랭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뉴스레터 브랜드이고요. 저희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평일에 회사 다니다 보면 주말에 뭔가 좀 리프레시를 하고 싶은데 일일이 찾아보긴 귀찮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매주 금요일 아침에 딱 출근했을 때 책상에 앉으면 그 시간에 메일함으로 이번 주말에 이런 거 어때? 하고 저희가 매일 큐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전국에 6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직장인 분들입니다. 원래 직장 다니실 때도 노는 거 좋아하셨나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되게 워커홀릭이었고요. 그래서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느라 바빴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충분히 리프레시 되지 않은 채로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게 루틴화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또 주말에 하고 뭔가 리프레시 하고 싶은데 찾아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악순환되는 경험을 실제로 했고 그런 좀 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뉴스레터입니다. 약간 여행지 같은 것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가는 어떤 그런 장소 위주로 컨텐츠가 나오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시작은 주말에 가볼 만한 장소, 카페나 뭐 여행지를 처음에는 그렇게 소개하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주말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뭐 하지라고 했을 때 꼭 어딘가에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고 가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 뭐 퍼즐, 좀 특별한 퍼즐, 온라인 퍼즐 게임을 소개해 준다든지 이렇게 때에 맞는 주말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법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몽자님이랑 같이 놀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직장인 시절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회사 다닐 때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되게 비슷하죠? 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거의 직장 다닌 지 4개월 만에 퇴사를 한 셈이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뉴스레터가 제 원오브 댐의 사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걸
찰나였는데,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몽자님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이제 쭉 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하나에 집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말랭이를 더 잘할지 회사 일을 더 잘할지 이걸 고민했던 찰나에 이제 하나를 딱 선택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그 어떤 심정으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주말랭이를 어떤 마음으로 더 키워오고 싶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 네. 네, 제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대기업을 원래 다니고 있었고, 회사 생활을 늘 우선시했어요. 주말랭이보다. 늘 회사가 1순위고 0순위고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말랭이를 지속해 왔었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랭이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서 예기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전 회사 생활도 잘하고 싶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잘하고 싶고, 근데 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본업에 좀 실수를 나도 모르게 하고, 내가 원래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 일할 때는 자꾸 까먹게 되고 같은 말을 2번 하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현타가 오고 불안해졌어요. 내가 네.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실수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내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이 꽉 찼구나, 둘 다 잘할 순 없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했어야 하는데요. 그때 사실 고민을 뭐 한두 달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고민했고, 근데 이제 그때 제 결정에 도움을 줬던 건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뭘 선택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즉 주말랭이를 선택했을 때 주말랭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주말랭이를 선택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잃고 회사를 선택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잃을까, 그러니까 좀 잃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말랭이를 선택했을 때에는 뭐 대기업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또 좀 높은 연봉, 안정적인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복지, 이런 외적 동기들을 많이 잃게 되었고, 주말랭이를 포기했을 때는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요. 구독자 6만 명. 그리고 함께 쌓아온 이런 같이 했던 팀원들, 그리고 내가 이로써 뭐 충족시켰던 성취감, 주체성, 이런 내적인 부분들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적인 거를 잃기로 그냥 택한 거예요. 나에게 그때 고민하면서 저도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됐어요. 나는 생각보다 돈이나 타이틀이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 완전 제 1의 원칙은 아니구나. 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가치를 나눠주고 즐겁게 일할 때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닫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냥 깡이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운전면허 1종이에요. 배추 장사라고 하지 뭐. 인생 뭐 있어. 자신감이 있었구나. 네. 어차피 잃을 거 없는 인생. 어차피 뭐 빈손으로 왔으니까. 네, 잘 안 되면 어디라도 취업하겠지. 내가 그래도 머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라도 취업하지 않을까? 배추 장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더니 오히려 좀 심플해졌고. 너무 차고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직면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나에 대해서 직면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가 어려운데, 뭐 어떻게 좀 내가 외적 동기보다는 어떤 그런 관계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어떻게 조금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사를 떠났을 때 잃게 되는 걸 모두 잃는다. 회사를 선택하고 주말랭이로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시간과 관계와 이 속에서 제가 느꼈던 즐거움들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들을 잃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년, 2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관뚜껑 닫힐 때 뭘 더 후회할까? 생각해봤을 때 사고 실험 같은 걸 한 거예요, 일종의. 네, 해봤을 때 주말랭이를 포기하면 제가 나중에 죽을 때 과거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야, 너 그 한두 푼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했냐? 뭐가 그렇게 두려웠냐? 인생 어차피 죽을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어? 그냥 한번 해보지 라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굳혀졌던 것 같아요. 저 퇴사 시점에서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씨님한테도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약간 그 시점을 돌려서 그 직장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꽤 많이 관심이 있고 우리 구독자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요.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동기가 뭔가 재미인지 경험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가능성을 주는 건지 뭐 어떤 이 동기가 사실 두 분한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직장인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어떤 분들은 좋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막연하게 나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또 성과를 내기는 또 사실 쉽지 않은 네. 것 같아서 뭐 그런 좀 직장인들인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하시는 분께 약간 경험과 조언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우선 제 경험을 공유드리면 저는 뭔가 사업이나 돈을 생각하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랬다면 회사에 더 충실했겠죠. 저는 그때 주체성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핸들을 잡고 있다고 하면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저는 핸들을 확확 돌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회사에 오기 이전 직장은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땐 제가 많은 걸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전 되게 날아다녔거든요.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조금 이 각도가 적어지니까 갇혀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게 저한테 좀 무력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주체성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회사에서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주니어고 막내인데 너한테 어떤 주도성을 줘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내가 신뢰를 쌓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난 주체성을 가져올 수 있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사이드 프로젝트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뭐가 되든 도가 되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한테 좀 필요했어요. 내가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게 좀 필요했던 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한테 뭐 조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지속했나요? 전 3년 동안 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거의 2년은 보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안 받고 2년 반 동안 어떻게 이걸 했나요? 라고 지속성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시작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나 이걸로 얼마 벌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외적 동기로 시작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 다니면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도 정말 운이 좋거나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어쨌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본업이 아닌 이상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통해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만 생각하면 그 중간에 그 지루한 과정을 버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그 목적보다 그런 외적인 동기보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와 맞닿아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속성을 그렇게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어쨌든 내적인 그 즐거움 이걸 추구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 어느 순간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레터라는 게 저도 매주 쓰다 보니까 고통스럽거든요. 혼자서 뭐 몽자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마다 마감해야 되는데 압박감이 있을 거고 저는 수요일에 배포하는데 월화마다 이번 주에 뭐 쓰지? 이걸로 항상 이 마감의 압박 그리고 생각 이상의 퀄리티를 전달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이 매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유지하기 어렵고 빵꾸도 내고 싶고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많았고 근데 어떻게 그걸 잘 유지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균형을 많이 찾으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성장 속도는 느렸습니다. 조수님보다 훨씬 느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본업이 만약에 80%고 사이드는 20%야 라고 정했으면 그 바운더리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네, 넘으면 나 이거 지속할 수 없다. 내가 정해진 에너지 총량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네, 이 말씀이군요. 네. 되게 희아님과 비슷한 아, 답변을 들은 느낌입니다. 네. 너무 이런 선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늠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는 해봐야 돼요. 10개 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들이 확신이 가질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상상으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말이라는 걸 정했는데 마침 사실 몸도 있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퇴사까지 이어진다는 게 어떻게 첫 방에 이게 되는지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컨텐츠 마켓 핏이라고 이제 컨텐츠 이게 좀 되겠다 이렇게 좀 찾는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뭐 주말엔 뭐 하지였던 것 같긴 한데 거기 안에서도 뭐 미세한 어떤 조정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아 이게 조금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찾게 됐던 그런 여정은 어땠었어요? 저는 원래 제가 IT 회사에서 PM 서비스 기획자 역할이어서 그런지 그때 했던 일을 콘텐츠에 적용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한번 보내고 나면 데이터를 말도 안 되게 세분화시켜서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구독자를 5가지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5가지 계층으로 분류해서 지표를 트래킹 하는데요. 구독자 수가 저희가 6만 명이지만 그거는 그냥 가장 낮은 레벨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에도 MAU를 체크해요. 지난달에 우리 뉴스레터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몇 명이야. 그래서 구독자는 6만 명이지만 그래서 우리 MAU는 뉴스레터 MAU는 몇 명이야를 체크하고 구독자가 6만 명이지만 이 안에서 휴면은 몇 명이야.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 몇 명이야.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본 사람 몇 명이고 3개월 동안 모두 열어본 사람 몇 명이야. 충성 고객은 몇 프로야. 그리고 충성 고객의 프로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독자가 6만 명이지만 그 안에도 대여섯 개의 계층을 만들어서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콘텐츠에도 그냥 보통은 클릭률 하나만 보는데 그 클릭도 전 되게 세분화해서 지표를 4년 전부터 계속 쌓아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좋아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바뀌고 있네? 좀 변화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관찰하는 걸. 그래서 그런 변화를 관찰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랑 뭘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필요한지 조금 호흡한 시간이 길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좀 영업 비밀이실 수 있겠지만 그 기준 지표와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세분화했는지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방금 구독자를 세분화해드린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세분화를 어떤 기준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누는지까지도 그리고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프로치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은 따라 하시는 입장에서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쇼핑몰에서는 얼마 이상 맞죠? 한 달 안에 얼마를 샀고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걸 뉴스레터에 도입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방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말 외부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정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와, 독점 공개. 저 잘했죠? 많이 안 봤으면 좋겠기도 하고. 네. 영업 비밀인데 많은 분들이 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구독자 수가 있고 그건 스티비에서 제공하고 있고 구독자 수란 이메일 주소를 우리 입력 폼에 입력해서 구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사람의 수이고요. MAU는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지난달 한 달 동안 내 뉴스레터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6만보단 작겠군요. 그 사람은 어쨌든 한 번이라도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한 번에 책에 걸렀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군요. 한 번 봤다는 기준은 클릭으로 보는 거예요. 뷰로? 오픈으로 보는 거예요. 오픈으로. 근데 그것도 오픈으로도 보고 MAU 오픈도 보고 MAU 클릭도 같이 봅니다. 역시. 그래서 MAU는 어쨌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콘텐츠에 대해 반응한 사람, 오픈이던 클릭이던. 근데 그 두 개는 다르게. 근데 죄송한데 제가 오픈이랑 클릭이랑 차이가 뭐예요? 그거 뉴스레터 오픈한 건 그냥 오픈이잖아. 보는 거 자체. 클릭은 링크를 클릭했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픈은 저희 콘텐츠가 궁금해서 열어본 거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치면 홈페이지에 방문한 거고요. 클릭으로 치면은 우리가 소개한 게 이 사람 마음에 와닿았다, 연결됐다, 취향 저격했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이게 플레이스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중에서 클릭이 일어났다는 건 진짜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네, 탐색하고 싶다는 맞아요. 거니까 네. 취향을 저격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희는 실제로도 취향 저격률이라고 그 지표를 이름을 명명해서 우리의 취향 저격률을 어느 정도야 추이를 트래킹해 나가고 있어요. 좀 더 있나요? 좀 더 네. 알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구독자가 있고 MAU가 있고 휴면이라고 해서 휴면은 저희가 기간별로 또 해요. 휴면 1년, 휴면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1년, 휴면 1년은 지난 1년 동안 뉴스레터를 한 번도 안 본 사람. 네. 구독은 했는데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했는데 그 홈페이지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네. 얼마인지 전 그게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휴면도 보고 있고, 그리고 휴면은 어쨌든 기간에 따라 보고 있고, 충성 고객도 비율에 따라 봐요. 그래서 충성 고객도 비율이 되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거 다 본 사람, 6개월 동안 다 본 사람, 1년 동안 다 본 사람, 3개월 동안 한 번씩 다 눌러본 사람, 취향 적용률 100%인 사람, 90%인 사람, 80%인 사람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해서 구독자, MAU, 휴면, 충성 고객 크게는 4가지고 그 안에도 기간이나 비율, 클릭, 오픈에 따라 세분화해서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기간이랑 그 뭔가 클릭도 뭔가 마음에 두는 나 여기까지만 좀 끌어당기면은 이 사람은 진짜 내 고객이라고 할 수 있어까지 생각하는 뭔가 마음의 목표 지점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게 최근 8개월간 8개월? 네, 8개월 동안 모든 레터를 다 읽어본 사람. 왜 8개월이에요? 약간 뜬금없는 수준인데. 그쵸. 그게 신기하게도 이거까지 말씀. 그런 거잖아요. 그거 슬랙에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몇 명을 네, 맞아요. 페이스북도 몇 명 추가하면 그 매직 넘버. 8개월이 왜 매직 넘버까지는 안 말씀해 주셨는데. 네. 8개월이 매직 넘버라는 근데 거고. 이거는 말해줘도 적용하긴 되게 어려워요. 맞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8개월로 정했어 라고 하면 정해지는 거라 가지고. 맞아요. 네, 어쨌든 뭐 내부적인 그 데이터로 인해 8개월로 현재는 정했고 네. 그리고 이건 외부에도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저희 레터를 모두 80% 이상 읽으신 분들은 전체 25% 수준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정말 높아서 이 광고주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효율이 진짜 좋죠. 클릭률도 높은 편이에요. 네. 클릭률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궁금한 건 이제 각자 그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근데 세그먼트별로 접근 전략을 달리 하시는 건 당연히 자명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저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 지금까지 다 읽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뭐 선물을 발송했다라든가 이런 정도 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 반대로 또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유저들이라든가 정말 뜨문뜨문 열람하는 유저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게 저희가 2024년 과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충성 고객을 계속 충성 고객하도록 저희가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고, 그건 지금까지 늘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휴면이나 그러니까 좀 MAU 높이기가 저희 과제였어요. 정확히 이분들이 휴면으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액티브하게 하지를 저희 과제로 세웠고, 그걸 과제로 아젠다로 세우니까 그에 따른 이제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거에 따라 이제 하나씩 지금 검증하고 계시는 거군요. 하고 있는 단계.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고 주말랭이는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셨는데 최근에 수요일도 오픈을 좀 보내시는 형태를 보였어요. 잘 알고 있죠? 네. 찐팬이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서웠다. 무서웠다. 수요일에도 그러니까 좀 보내시는 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활동의 일환인가요? 수요일에 보내시는 형태라는 것은 다른 테마로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 레터를 보내기까지는 다양한 가설들의 집합체이자 아웃풋이 그 레터였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주말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모든 걸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일은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말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모든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주체적인 시간이라고 저는 주말을 정의하고 있어요. 저희 주말랭이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내온 금요일 레터에서는 어디에 가야 할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큐레이션 레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아직도 안 갔어?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주말에 꼭 뭔가 안 하더라도 집에서 주말 보내는 법, 혹은 누군가가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시연님은 어떻게 보내고, 조씨님은 어떻게 보내고, 장피님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런 주말을 보내는, 시간 보내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브랜딩 측면에서, 브랜드 철학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너무 멋져. 약간 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아니요. 재밌고요. 아니, 그리고 되게 본인이 그 주말에 막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결국 나를 찾는 여정처럼 느껴져가지고 네. 더 또 좋았던 부분이 있고 저도 오히려 약간 그런 부류로서 더 공감도 많이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저희가 이거 보낼 때 두려움이 컸어요. 그랬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네. 이 구독자들은 맞아. 정보 획득, 유용성을 맞아. 위해 우리 레터를 구독했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주말 이야기가 네. 얼마나 유용할까? 노이즈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해서 처음 보낼 때 되게 두렵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해봤어요. 해봐야 안다. 근데 놀랍게도 금요일 레터보다 반응이 2-3배가 좋아요. 너무 잘 됐다. 그렇구나. 너무 멋져요.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 그렇다면 이제 주 2회로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요? 수요일은 격주에 나갑니다. 격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율과 클릭률이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정성적 피드백이 온도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근데 그 시도가 뭔가 어떤 그 지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그냥 내가 그냥 직관으로서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은 지표였습니다. 모든 시작.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레니의 뉴스레터를 많이 좋아해요. 해외에 있는 프로덕트 레터인데 그 레터가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유료 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다음부터 팟캐스트 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 관련된 그 큐레이션 메일을 추가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3-4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로스가 확 더 올라가는 걸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뉴스레터는 전 하니까 알겠는데 너무 자주 보내면 클릭률이나 오픈률은 떨어져요. 자칫 잘못하면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세심하게 잘 접근하신 것 같아서 또 굉장히 되게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많이 것 배웠습니다. 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약간 다른 궤도의 컨텐츠를 좀 올렸다가 이제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새로운 어떤 주제를 올린다는 게 뭐 그러니까 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고 되게 어려운 거다. 웬만하면 잘 안 되죠. 맞아요. 저희도 웬만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처음 시작은 지표로부터 나온 가설이었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제 뇌피셜보다는 지금까지 구독자에게 받은 피드백이나 의견, 그러니까 늘 구독자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냥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저는. 네. 와, 근데 진짜 그런 사고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똑같이,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이 하는데, 저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그 피드백이 400개가 왔으면, 그걸 분석하는 것도, 그건 직관이잖아요, 사실. 그 영역에서의 그걸 만약에 강의로 풀어주실 수 있다면 저는 구매할 의향이 있을 아니요, 것 같습니다. 저도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의 짬바여가지고 아니요. 한 번의 강의로 배울 수 없습니다. 시간과 막 그런 게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율이 높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꾸 감탄해 죄송한데 사실 그 6만 이런 큰 숫자의 사람들이 주목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인게이지먼트 얼마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더 내부적으로 보신다는 게
되게 좀 놀랐고 좀 배움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이제 경험 상점 작년에 오픈하셨던 것 네, 같아요. 작년 11월에 오픈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에어비앤비가 예전에 했었던 방식일 네. 것을 주말여행에서 이렇게 한다.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 현재 어떻게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 경험 상점은 잘 되고 있고요. 너무 경험 감사합니다. 상점이 뭐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네. 그것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주말랭이는 주말에 뭐 할랭 해서 금요일마다 주말에 가볼 만한 뭐 10개에서 12군데 장소나 놀거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험 상점은 2주에 딱 하나 내가 검색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운 그런 경험을 저희가 큐레이션해서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판매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반응이 좋았던 게 달리기 인플루언서랑 같이 그러니까 달리기 해보고 싶은데 마라톤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한 번 딱 원데이 클래스로 배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클래스는 또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달리기 인플루언서랑 같이 토요일에 같이 그 올림픽공원 달리기 하고 달리기 자세 배우고 서로 또 그 안에서 친해지는 달리기 경험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바인데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혼술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인클라인에 앉아서 다 각자 혼자 온 사람들이 앉아 있고 신청곡을 신청하면 큰 화면과 엄청난 스피커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레발이나 넷플 연가 같은 어떤 모임 서비스, 소셜 모임 서비스랑도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좀 어떻게 조금 차별화하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주 목적이 저희는 소셜링이 아닙니다.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달리고 나서 이 사람들 너가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서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우린 달리기를 경험하기 위해 만났고 그걸 책임지는 누군가가 전문가가 있고 같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 땀 흘리고 잘가 물어보거나 플러팅하면 벤당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애초에 그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은 달리기의 목적인 분들이 저는 유부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물어봐 드린 거예요. 근데 되게 성향이 잘 드러난 그런 맞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저가 그런 걸 딱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안전한 장소에서 검증된 전문가에게 좋은 정보만 얻고 주말을 잘 보냈다는 느낌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지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서비스입니다. 또 저희가 했던 경험 중에 재미있었던 있었던 게 스마트폰 해방촌이라고 한참 그때 도둑맞은 집중력 책이 나오고 도파민 디톡스가 화두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주라는 곳에 가서 스마트폰을 감옥에 놓고 2박 3일 동안 생활해보는 경험. 이렇게 저희는 똑같이 뭔가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경험을 큐레이션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고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다른 생각을 할까?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이 인터뷰한 1인 기업가 저 역시도 그렇고 사실 강의로 비즈니스를 수익화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어서 저희 안에도 이제 강의하는 사람 말고 딴 사람은 없니? 이렇게 좀 저한테 좀 물어보긴 했었는데 뭐 경험 3점이라고 하는 어떤 유니크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게 너무 좀 흥미롭고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뭐 컨텐츠 자체에서 뭐 광고라든지 좀 다른 수익 모델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일단 또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광고 수익 모델도 하나의 수익 모델이고요. 또 저희 콘텐츠를 저희가 좀 잘 만들다 보니 다른 플랫폼에서 저희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내 어플에서 유저들이 더 많이 오랫동안 놀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주말랭이 콘텐츠가 믿을만하고 잘 만든다라고 해서 저희 콘텐츠를 요청해 주시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게 저희 콘텐츠를 제공해 주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컨텐츠도 매주 거의 1.5번 하셔야 되고 경험 3전이라고 하는 컨텐츠 그런 오프라인 뭐 어떤 뭔가도 만들고 MD로 해가지고 세일즈나 운영도 하셔야 되고 그 옆 파트너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팀으로 좀 하고 계셨고 이 팀의 성장은 또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가 처음 시작은 3명으로 했고 지금은 전체 저희와 관련된 일을 모두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조금 와. 넘고요. 그 말고 상주, 그러니까 제일 많은 뭐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고용 관계 아니 뭐 정직원 뭐 그런 정직원이라기보다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우리 일을 좀 몰입해서 하는 분들은 5명입니다. 네. 이 완전 이제 거의 하나의 회사의 형태를 갖추게 아주 됐네요. 작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팀빌딩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 철학으로 사람을 채용하셨고 어떨 때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었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너무 미숙하고 배워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지금까지 그냥 현재 제 생각을 공유드리면 저희가 채용할 때는 우리 브랜드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좀 이타적인 사람. 그러니까 저는 뉴스레터라는 매체, 그 뉴스레터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되게 이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제한적인데 매주 책상에 앉아서 누군가를 위해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 행위가 전 되게 이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막 여기 가봐 알려주고 싶은 좀 그런 이타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분도 신나고 나도 신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태도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채용을 뉴스레터에서 오픈을 했고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채용된 분들이 지금 저희 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다 구독자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긴 한데. 근데 무슨 어쨌든 구독자를 기준으로 뽑고 우리 회사를 이해하는데 이타성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대체 검증하셨고 채용하신 거예요? 저도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고 있지 않고요. 네, 네. 그냥 그 직감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직감. 저도 경험도 많이 없고 그렇죠, 해서 맞아요. 눈빛, 네. 뭐 말했을 때 앞뒤가 얼만큼 안 다른지, 네, 네. 뭐 그리고 이 사람 과거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성과를 냈어요? 라는 질문보다 네. 이런 상황일 때는 혹시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뭐 좀 그런 정성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해봤고 태도적입니다. 네, 네, 눈빛도 밥도 입사하기 전에 같이 먹어보고 네. 하면서 나름의 그런 걸 했었지만 저도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와, 네. 이 질문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교수님이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팀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서 계속 하는 것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로 결론을 지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고품질 서비스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팀빌딩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아무리 AI가 지금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거 잘하고 있어도 좋은 퀄리티의 품질을 위해서는 사람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그냥 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뭐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또 같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 근무 형태 같은 경우에 상주를 하시는 형태이신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것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어떤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그 BEP를 계속 달성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계속 넘은 네. 상태에서 어떤 시점에서 채용을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전 초보 사장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아. 이게 그런 거죠. 매출 얼마 때 하면 너 뽑아도 되냐? 맞아요. 네. 보통은 이렇잖아요. 뭐 개인이 한 2, 3억 해야 된다. 뭐 이런 한 얘기를. 2억에서 3억 10배를 뭐 해야 된다고 네. 해도 네. 근데 뉴스레터 비즈니스는 물론 이제 리텐션 비즈니스라서 계속 매출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BEP는 나오질 않긴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뭐 대략적으로라도 뭐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전 3분의 1로 정했어요. 3분의 1. 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분이 10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내가 만들었을 때 네. 그에 맞는 분을 채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제 원칙이긴 한데
지금은 2분의 1이지만 이게 3분의 1, 4분의 1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 확신이 드는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2분의 1이어도 채용을 강행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 걸 어디서 배우세요? 배운 게 아니라 3분의 1이요? 네, 그런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신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구조니까 이거에 대해 앞으로 성장할 속도는 눈에 보여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고 3분의 1은 저도 어떤 창업하신 선배님께 조언을 구해서 그때 얻었던 힌트였어요. 그렇군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네. 저도 이게 공유 저희가 받은 건데요. 뭐. 너무 많많은 걸 물어봐서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게 진짜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이 정도로 딥하다. 제가 잘 걸릴게요. 네. 괜찮아요. 근데 뭐 저 되게 장난이에요. 좋았어요. 장난이에요 진짜. 네. 대회비는 제가 알아서 말 안 할게요. 그럼요. 사업을 이제 그럼 성장을 이제 본격적인 회사고 이제 사업으로 보시고 경험 성장이 어쨌든 그 비즈니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시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사업은 좀 어떻게 좀 키워나가실 생각이시고 수익은 어떤 방향으로 늘리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경험 상점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놀라시게도 오랜 기간 동안 베타 기간, 현재까지도 베타 기간이고요. 베타 기간이라 하면 제가 정의하는 베타 기간은 돈보다 우리 경험을 쌓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해서 당연히 손실은 아니지만 엄청 큰 돈을 위해서 경험을 큐레이션하거나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공간을 섭외만 해본다든지, 이번에 인플루언서와 같이 뭔가 만들어본다든지, 이번에 아티스트와 축제를 열어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본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쌓자라는 시간이 제가 정의한 베타 기간이고요. 베타 기간이 이제 올 10월에 이제 종료되면서 정식으로 조금씩 스며들게 전환을 할 예정이고, 그때 되면은 경험이 오픈되는 주기도 조금 짧아질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유저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세요. 우리가 지금 2주에 하나만 판매하고 문을 닫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다다음 달에 또 하고 싶은데 그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거 지금만 여냐. 혹은 왜 자꾸 서울 지역만 여냐. 난 부산에서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2주에 하나만 오픈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유저분들이 더 해달라 라는 요청이 실제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파트너분들은 우리도 경험상점이랑 하고 싶다 해서 지금 9월까지 10월 초까지 다 부킹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자가 적다 보니까 유저분들도 아쉬워하시고 파트너분들도 아쉬워하시는 상황이라 이런 좀 구자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여기다가 좀 어쨌든 다양한 수익 모델을 붙일 예정입니다. 주말랭이 뉴스레터를 어떻게 경험 상점으로 이렇게 레버리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라고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조직을 이끄시니까 위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험상점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점 총괄이 따로 있어야 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 주말랭이 레터라고 하면은 또 다른 레터 총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직 구조 세팅을 좀 따로 진행을 하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총괄이 따로 있으세요? 두 개 파트다? 아니면 어떻게 지금 대표로서 따로 뭐 위임을 하시는지 그런 포인트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제가 조직도를 그릴 때는 저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업무 단위로 조직도를 그려요. 그럼 지금 저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타임 5명이지만 조직도로 보면은 조직이 10개가 되겠죠. 네. 업무 단위로 조직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람을 넣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5인분의 뭐 조직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경험상점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비즈니스라서 총괄을 다른 또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진짜 몸이 나만하지 않겠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위임할 수 있는 건 위임하고, 아직은 내가 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취향으로 위임을 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대표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에 좀 더 포커스하고, 또 이제 이전에 안정화가 됐다 싶은 부분들을 더 많이 100% 위임하고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다는 기준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네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네. 좀 강점 위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험 상점이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라고 해도 저분이 나보다 잘할 것 같아 네. 라고 판단되면 저분한테 막 위임을 하고 저는 어쨌든 대표이사로서 네. 결정을 같이 돕는다든지 네네. 방향을 같이 조율하는 정도로만 네. 관여를 해서 그렇게 저 사람이 잘하는 거에 적재적소에 안 치는 걸 저도 아직 완벽하게 잘하진 않지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네. 네. 지금 창업한 지 실제로 나와서 제대로 창업을 하신 지는 몇 년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2023년 2월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시는 건가요? 1년이 좀 1년 반 정도 되신 거잖아요. 성장 안 했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당시 퇴사할 당시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0시마다 앉아서 2시간 동안 리더 공부를 했어요. 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컨티뉴어스라고. 네. 거기서 계속 리더 공부를 했고 그게 지금은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공부한 게 좀 1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나도 해야겠다. 그치?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신, 앞으로라고 해도 올해 아니면 내후년 정도까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싶으세요? 저희는 일단 경험 상점이 아직 베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베타를 무사히 정식 런칭으로 전환하고 경험 상점을 잘 키워서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했을 때 주말랭이에 들어와서 경험 상점을 이용하고 저희 컨텐츠를 보는 그래서 주말 하면 떠올리는 브랜드로 완전 각인하기 위한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진짜 응원할게요. 정말 대단합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육아하는 사람을 위한 주말 컨텐츠. 네. 그거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 내일 뭐하지 이거 없어서.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 뉴스레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내셨잖아요. 이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책 보여주세요, 한번. 제가 화면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책 제목이 찐팬이 키운 브랜드 주말랭이인데요. 정말 제목대로 저희는 구독자분들이 있었기에 주말랭이가 있고 저도 이렇게 재밌게 일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왜 어떻게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주말랭이를 시작하게 됐고 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속하기 위해서 나름의 원칙은 어떻게 세웠고 그 안에 시행착오 실패는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퇴사할 때는 어떻게 퇴사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내가 그리는 것은 무엇인지 제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일기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약간 레이 달리오 원칙 같은 그런 느낌도 나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거기까지. 근데 그런 느낌, 원칙이란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진짜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을 세우는 능력이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어떤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는 게 사실 또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니셨고 뭉술하게 넘어가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인터뷰 하셨던 분들도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감과 어떤 직감을 기반으로 결정을 많이 하는 얘기였는데 오늘 좀 신선했고 그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몽자님께서 구독자분들을 굉장히 아끼고 맞아요. 엄청 생각하신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달았어요. 저는 G7,000명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다 열람해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첫 구독 시점부터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책 한 권 선물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실행을 아직 못했는데 오늘 몽자님 얘기 들으면서 이건 내가 실행을 당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직접 되었습니다. 만나도 보세요. 만났어요. 만나기도 하고 많이 뵙기도 하는데 따로 뭐 간담회를 한다던가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꼭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볼 건 거의 그냥 다 물어봤어요. 인터뷰가 네. 저희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시간 같이 지났지만 너무너무 유익했고요.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제 몽자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이제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혹시 요즘에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뭔가 제일 아까 그 노션 올 때 보내주셨던 거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인분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벅차진 않아요. 더 할 수 있고 이걸 지속할 수 있고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막 힘들고 이렇진 않은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너 지금 안 힘들지? 2년 지나봐라. 지금부터 균형, 너가 그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균형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도 균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창업하고 나서 제 맹점은 사이드 프로젝트일 땐 본업과 사이드의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제 일이 되다 보니까 그냥 미친 듯이 24시간 4시간 자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성취감, 완전 도파민, 이것보다 좋은 도파민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그 주변 걱정에 너무 머리 없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가시는지 과거에 나는 잘했던 건데 지금 이게 내일이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세 분 다 본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시고 혹은 힘들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무력할 땐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시는지 이런 조언을 받으면 제가 예방접종을 맞고 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나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저는 제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제 말했으니까. 저는 약간 좀 공감 안 되실 수도 있고, 약간 그 몽자님이 바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육아가 그냥.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육아가 힐링이에요? 일단 힐링도 맞고요. 그리고, 뭐 저도 막 엄청나게 육아에 막 커미먼트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다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 아이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을 정해서 어쨌든 아이의 스케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이 끊어지기는 끊어져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워라밸이 추구되는 그런 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저희도 이제 우리는 일 안 하면 돈 안 나오고 일이 항상 메인 관심사니까 항상 생각은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은 육아를 함으로 인해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또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가치를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기 낳기 전에도 저 되게 워커홀릭이었고 일과 가정이 서로 이렇게 배타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가 있고 나서 느끼는 거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성취. 그러니까 이게 성취의 하나의 종류라고 오히려 좀 생각이 됐어요. 그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약간 종류가 다른 성취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또 다른 또 하나의 회사거든요. 집에 퇴근하면 또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그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일 때는 저도 좀 어떤 것 같아요. 혼자일 때는. 근데 이제 아기가 생기고 좀 자연스럽게 됐다. 이게 저의 좀 실천하기 어려운 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비슷한 답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은 두 개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저도 아이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절대적 시간을 투자를 아이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거에서 또 파생되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나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있고 최근에는 뭐 심리 상담을 갔는데 애기랑 같이 하는 오후 4시에 퇴근해서 같이 아기랑 놀이 검사 같은 걸 하고 부모 혼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 왜 좋았냐면 내가 육아관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애가 사실은 애기인데 우리는 너무 어른처럼 애를 키우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었어요. 규율 아니면 이거 하면 돼 안 돼 훈육 이런 거 해가지고 TV에서 봤던 그대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너무 어른처럼 빨리 키우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서 최대한 이제는 저는 상황상 이제 애기한테 투입하는 시간이 들어가서 워라밸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따로 잡아서 생각만 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부터 12시까지는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걷기만 해요, 그냥. 왜냐면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 회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혼자만의 걷는 시간을 무조건 가지려고 해요. 그것도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휴식이기는 한데 근데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를 일을 하면서
뭐 맨날 밤까지 저도 일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뭘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예 딱 그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걷기만 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의식적으로 그걸 가지지 않으면 절대 뭐 워라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역시 시스템의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공감되고 네. 당장 도입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도파민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렇대요. 성공한 CEO들이 전전두엽이 망가진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죠? 아니요.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공감을 전혀 못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게 그 도파민으로부터 너무 강력한 도파민이 나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끊어줘야 된다는 그게 있었고, 이제 제가 뭐 좋아하는 박문호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제일 근데 낮은 레벨의 운동은 조금 그렇고 약간의 숨을 헐떡이고 꽤 몸에만 몰입해야 되는 그 순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그 엔트로피를 낮춘다는 방향, 그 도파민의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중간에 저는 운동을 무조건 넣거든요. 네. 그냥 하루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운동하는 시간을 넣어야지 그게 전환이 되고 그걸 안 넣으면 그냥 계속 망가진 상태로 살게 된다는 느낌을 오래 받았어요. 저도 네. 일을 너무 많이 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게 조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진짜 지속하지가 않고 맞아요. 삶이 망가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월든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월든이요? 네, 월든 책을 보게 됐는데 그게 헨리 그냥 데이비스 소로. 맞아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 그냥 뼈 때리는 책이에요. 진짜요? 읽어봐야겠다. 저는 조금 읽기 힘들었는데 네. 너무 잔소리가 많은 느낌이어서 그래도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근데 그 중에서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동하는 시간 동안은 그거는 계속 받은 거를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 시간만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어라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계속 인풋을 넣는 것이 일에다 갖다 쓰려고 바로 갖다 쓰려고 인풋을 계속 넣잖아요. 그 활동 또한 사실은 쉼도 아니고 뭔가 엔트로피 낮추는 활동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증이 있을 때는 긴 호흡의 소설이나 뭐 영화를 보는 것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뭔가 평온한 상태를 네. 강제적으로 넣어준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몽자님은 되게 평온해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그게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또 너무 도움 많이 돼서 네.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걷고 멍 때리고 좀 쉬는 시간이 저한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응원할게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러다가 진짜 한 방에 간다 막 그런 네. 얘기 들었을 때 네. 그걸 공감을 한다는 것도 이게 공감은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이제 아닐걸? 그랬는데 여러 선배님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제가 사실 관계에 민감도가 낮아요.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좀 상처를 저는 의도 없이 한 행동인데 그 민감도가 높은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 좀 그래서 민감도가 낮은 편인데 어제 이제 어떤 편집장님과의 자리에서 편집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나 관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사람의 맹점은 나 자신에 대한 민감도가 낮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난 즐거운데 하다 갑자기 팡 터져서 병원 가고 안 움직이지? 약간 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고 무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낮아서 나는 즐거워 난 즐거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비슷했어요.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왜 안 좋게 나왔지?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내가 그냥 내 안에 신체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주신 이 세 가지 육아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래서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네. 혹시 몸에 대한 지표를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 또 맞춰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1인 기업은 정말 그 라이프 맞아요.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오래 해요, 건강하게. 네. 오래 해야 돼요. 네, 진짜. 오래 해요.
반응 없어도 오래 하고 맞아요. 건강하게 오래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고민까지 이렇게 알차게 말씀을 나눌 수 고민 하나 더 있었다는 게. 있는데. 진짜요? 제가, 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아, 근데 연결되는 고민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려면 해야 되는 게 말씀 주셨던 그런 액션 플랜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AI 전문가님께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다. 예. 그냥 정사인데요. 그럼 뭐 자동화나 아니면 그런 쪽에 네.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네. 글쎄요. 예, 일잘로 장피는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동화 할 때 가장 요즘 그냥 말씀 많이 드리는 거는 그냥 가장 비핵심적인 것부터 좀 제거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하는 것은 자동화 하는데도 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잘 안 됐을 때 네. 또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냥 비핵심적인 것부터 자동화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쉽게 되고 이제 챗GPT가 되게 그런 어떤 디테일을 잘 채워주니까 좀 뻔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챗GPT나 GPTS 같은 것으로 비핵심 업무부터 자동화 해보자. 다들 두 분도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이게 엄청 네,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공부하는 중이긴 한데 비핵심적인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냐면 그 업무를 자기가 그 단계별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자동화 될지 안 될지를 툴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맞춰지거든요. 네. 근데 업무를 모르면 사실 자동화는 할 수가 없기는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반복적이지만 이거 너무 귀찮다 싶은, 근데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 네. 나 진짜 그런 일들부터는 요즘에 웬만하면 다 자동화가 되거든요. 네, 진짜 네. 이제 GPT 붙은 다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또 그런 콘텐츠 만들게요. 네, 구독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가이들이어가지고 너무 필요해요. 저는 막 하고 싶어도 툴이 너무 많아서 뭔가 맞아. 검색하면 너무 많은 툴이 있어서 하나씩 다 써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툴쟁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 뭘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되는 누가 하나만 딱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그 유튜브를 구독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냥 진짜 이런 거죠. 그냥 따로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런 업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혹시 방법이 있냐. 맞아요. 네. 그러면 바로 툭 치면 바로 톡 나오고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허무한 얘기밖에 안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첨언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산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자동화는 저는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보를 어떤 형태로 주고받는지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걸 예전 같았으면 사실 그런 그 정규식 같은 걸 써가지고 맞아요, 코딩을 했어야 맞아요, 했다고 맞아요, 쳤으면 맞아요. 지금은 GPT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그냥 형식 몇 개만 준 다음에. 네. 그게 진짜 요즘의 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레터 쓰는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클로드 맞아요. 덕분에. 또 그거 되게 네.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잘 쓰세요. 그거를 예전에 리서치하는 시간, 직접 쓰는 시간 네. 해가지고 그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리서치도 어느 정도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쓰는 시간도 클로드를 초안을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도 말씀드려요. 실제로. 클로드님한테. 프롬프트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맡기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네, 그분한테 클로드 프롬프트 그대로 드리고 이거 한번 그냥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서 한번 초안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그 중에 제일 인사이트 좋은 것만 발라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 업무가 반복적으로 지금 매주 58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다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이분도 그래서- 좀 보통 집요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래서 그거 부분 배분 완료, 배분 완료, 그러니까 위임 완료 이것들을 다 스테이터스를 퍼센테이지별로 다 체크를 다 해놓고 와. 그걸 100%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와, 나중에 파워제이. 네, INTJ. 한번 따로 만나주세요. 그럼요. 같이 얘기 나눠요. 노션 보면 깜짝 놀래요. 와, 저 배우고 싶어요. 와. 필요해요 저한테. 와. 네. 그걸 그렇게 다음에 해야 또 됩니다. 저희 여기 나오셨던 패널 분들 중에도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현성님, 노션다운님이라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 네.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우리 파워 J 클럽 같은 걸 한번 경험 상점에서 하죠. 너무 웃긴데요. 경영자를 위한 파워 J 클럽. 파워제이 클럽. 제가 할게요 제가. 너무 필요해요.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와. 같아요. 네. 이게 두 번째 고민을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들으신 다음에 오늘 봤던 표정 중 가장 밝은 표정이 나왔어요. 네 지금 뭔가
솔루션이 조시님과 정빈님 어깨에 앉혀가지고 네. 가야겠어요. 아유, 기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했던 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오셨던 것에 대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었어요. 뭔가 방송하고 인사이트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민하고 비슷한 라이프를 살아가시는 분들과 그냥 한탄도 하고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시간이 갔습니다. 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짜 나눠주신 인사이트들이 저희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이제 구독자분들도 주말랭이라는 뉴스레터를 처음 아신 분들 많을 텐데 구독을 한번 해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